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나 많은 분들이 놓치신 분들이 계셔서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블루베리 재배와 관리에 있어서 비료와 영양제, 관수 방법, 천정 방법, 병해충 방제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 중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딱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것,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것은 바로 땅속 산소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비료와 영양제 관수 방법, 전정, 병해충 방제 등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블루베리 나무의 건강 상태나 과일의 품질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블루베리가 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뿌리가 있는 땅 속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턱없이 모자라게 되면 블루베리는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블루베리 재배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토양 속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토양 속 산소의 역할은 블루베리 생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 과일의 품질, 그리고 나무의 왕성한 성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블루베리 농장 운영의 성공과도 직결되는 부분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소와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입니다. 모든 식물과 마찬가지로 블루베리 역시 나무가 왕성하게 잘 자라고 성장하려면 산소와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각종 비료 성분인 질소, 인산, 칼륨 등 잘 결합을 해서 블루베리에게 양분으로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비료와 영양제를 꼼꼼히 잘 살포를 하더라도 산소와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살포된 비료는 비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단지 농부의 마음만 뿌듯할 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블루베리는 다른 식물보다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땅속에 존재하는 산소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신의 뿌리들을 땅속 깊이 내리지 않고 지표면에 대부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과수와 달리 뿌리가 토양 속 깊이 뻗지 않고 토양 표면에 밀집한 이유가 바로 공기 중에 산소까지 흡수하기 위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가 식재된 토양에 과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블루베리는 정상적인 토양에서도 산소가 부족해서 토양 표면으로 뿌리를 뻗어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려고 하는데 토양에 물이 많아 과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토양의 구성은 흙이 50%, 산소 25%, 그리고 물 25%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토양에 물이 많아버리면 산소가 차지해야 할 공간을 물이 차지해버려서 땅속 산소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는 호흡을 하지 못하고 양분 흡수도 하지 못해서 성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뿌리가 썩는 뿌리 썩은병까지 이르게 되어 나무가 죽게 됩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흔히 물 빠짐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과습된 물로부터 산소를 뺏기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배수가 원활치 못하게 되면 농부가 아무리 관수를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산소가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차버리게 돼서 뿌리는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배수가 나쁘거나 과습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수분이라는 녀석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응집력이 대단해서 같은 물끼리 달라붙어 팽창을 하는 성질이 아주 강한데요. 이러한 수분의 성질 때문에 토양은 모세관 현상이 발생하고 토양 수분은 쉬지 않고 토양 속 작은 공간까지 뿌리 표면까지 물을 끌어올리는데 뿌리는 이러한 수분을 이용을 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로 인한 것이 되었건 많은 관수가 되었건 땅속에 물이 차면 토양 속 공기는 사라져 버려서 뿌리는 호흡을 하지 못해 공기가 찰 때까지 질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공기가 찰만하면 또다시 농부가 관수를 해버려서 뿌리는 항상 호흡 곤란을 느끼며 살아가지요. 이처럼 토양에 수분이 과다하여 그로 인해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알아볼까요? 산소가 부족해 광합성이 저조해지고 그로 인해 성장 에너지도 부족하게 되며 그동안 광합성 활동으로 만들어 비축해 두었던 당이 에탄올로 바뀌어 뿌리 세포막을 녹여버려서 뿌리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썩게 되면 자연스레 역병균이 달라붙는데 바로 역병을 일으키는 블루베리를 죽게 만들지요. 토양 속 산소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를 잘 아시겠죠. 또한 나무가 잘 자라지 않게 되므로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지 마름병이나 뿌리 썩은 병에 자주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 매년 일정하고 고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일의 품질 또한 들쭉날쭉하는 불안정한 농장이 되겠죠. 블루베리가 죽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이유는 블루베리 토양에 단순히 물이 많아서 그 물로 인해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물이 많으면 토양에 산소가 없어져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해 죽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장마철에 장기간 동안 많은 비 그리고 계절별로 집중호우 거기에 더해 농부의 많은 관수 등으로 토양의 배수와 통기성이 나빠져 항상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질적인 과습 상태를 예방하는 방법은 두둑 재배보다는 화분 재배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화분 재배에는 고질적인 과습 방지와 관리의 편리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블루베리는 질소, 인산, 칼륨 등 비료를 곧바로 흡수해서 양분을 전혀 만들 수 없는 식물로 반드시 광합성을 통해서 당을 만들고 이 당을 이용해 지방이나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광합성으로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블루베리 근간이 되는 양분인 지방이나 단백질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을 블루베리가 자라는 성장에 사용을 하려면 뿌리가 호흡을 해서 얻어진 산소와 만나야 비로소 성장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비료를 잘 주어서는 아무 소득이 없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당을 반드시 땅속 산소와 만나게 해서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토양 속 산소를 절대로 뺏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었던 토양 속 산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보시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